만약 후보 등록 전의 판결로 심리를 이끈다면 그런 파장을 넘어서는 뭔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또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보면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과 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등입니다. 이 대법 판결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만 본다면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로서는 대권 가도에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대선 투표일 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확정하는 이 파기자판을 하면 이 후보로서는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선고 시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이 될 경우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역시 대권 가도에 가속도가 붙게 되겠지만 반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이 내려지거나 더 나아가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온다면 민주당과 이 후보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경우고요.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재판 중지, 재판 중단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 모두에게 이제 최악이 되는 건 역시 이제 파기자판,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이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하지만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이 가능성은 그래도 가장 낮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에 대해서 양형까지 검토를 한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기 자판이 내려질 가능성, 물론 국민의힘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5년간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과연 쥐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그게 옳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시기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니까요. 민주당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하필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요, 오는 29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입장을 들어보겠다라면서 이 사실상 대법을 향한 압박성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법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이어졌거든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대법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거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법원이 혹시 모를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시점에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으리라며 대법원을 겁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했다면서 민주당이 비상식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선 후보는 정상이 아니라면서 이번 대선만 넘기자는 생각이면 더 엄중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고요.
무죄를 믿는다면서 왜 신속한 재판을 환영하지 않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재판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네, 먼저 김진욱 패널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요, 선거법 사건에서 당연히 이제 무죄를 확신을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이 저렇게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의구심을 표시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은 법원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례적인 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이 과정들 속에서 뭔가 이 법리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고려나 정무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의구심 있는 눈초리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대법원의 결정이 혹시라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평가받는 이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패널께는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렇게 속도전을 일종의 내는 막 그런 식으로 가속도를 붙이니까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6월 3일 투표 전에 혹시 나올까 이렇게 또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2차 기일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르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니까 그렇다면 다음 달 11일 후보 등록 전에 그럼 혹시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네. 만약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시사한다든가 파기환송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이 대선판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왜곡되고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이죠.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경우든 간에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정치권의 그 압박이 있어요. 아마 대법원에서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갔으면 적어도 가부간의 결론은 그 후보 등록 전에 내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전에 못 내리고 그냥 이 상태로 대선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속도전을 내는 게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후보 등록 전에 내려야 투명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